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도의 유서 깊은 범죄 조직 뭄바이 암살단 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떡라이프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떡라이프란 흑인 힙합 문화에서 사용되는 슬랭, 은어로 차별과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성공하려는 결연하고 굴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죠. 지금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칭하는 일종의 밈이 되었지만, 원래 떡은 깡패, 불량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떡이라는 단어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주로 도시에 사는 가난한 흑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범죄를 저지른 흑인은 물론 무고한 흑인들까지 불량배로 취급하며 떡으로 통칭하곤 했죠. 일종의 비하적인 의미였지만 전설적인 래퍼 투팍이 자신의 배에 떡라이프란 타투를 새기고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인 떡은 기원을 들여다보면 쓰기 좀 꺼려지는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일본으로 치자면 야쿠자처럼 살자, 우리로 치자면 조폭처럼 살자, 이런 말이 됩니다. 영어 단어 떡은 사실 인도의 떡이를 변형한 단어로 사기꾼 또는 도둑을 의미하는 힌디어 따그에서 파생되었죠. 떡으로 변형되어 영어권으로 넘어간 단어인 떡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13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인도에서 활동했던 암살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름이 암살단이라 멋있어 보이는데 조폭이죠. 떡이는 세계 최초의 마피아로도 알려진 악명 높은 범죄 조직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2편에 나오는 암살단은 이들을 모티브로 한 것이죠. 작성된 기록에는 1356년에 떡이가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기원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떡이가 6세기 동안 조직적으로 살인과 강도를 일삼으며 약 200만 명을 죽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떡이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여서 유명한 게 아니죠. 떡이는 은밀하고도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과거 떡이의 타겟은 주로 장거리 여행자였습니다. 떡이는 여행자처럼 꾸미고 다니며 여행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다음 밤이 되면 그들을 죽이고 가진 물건들을 모두 강탈한 뒤 시체를 땅에 묻는 방식이었죠. 터번을 쓰고 마치 평범한 여행자인 것처럼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순례자, 상인, 군인, 심지어는 왕족으로 위장하며 전국을 여행했죠. 특이한 건 한번 타겟이 정해지면 떡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타겟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약탈이 아닌 살인이었고, 살인의 실패는 떡이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했냐면 죽일 만한 타이밍을 찾을 때까지 수백 마일을 함께 여행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3인 1조로 움직이며 각 구성원마다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는데, A는 매력적인 말과 아첨으로 여행자를 유인하고, B는 망을 보고, C는 살인을 담당하는 식이었죠. 살인 방법과 도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떡이는 올가미를 사용하는 자라는 뜻인 판시가르라고도 불렸는데, 일반적으로 칼이 아닌 손수건과 올가미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목 졸라 죽이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칼이 훨씬 편할 텐데 왜 목을 조르는 수법을 고집했을까요? 이유는 은밀하고 효율적인 살인을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중 피를 흘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한 신념이었죠. 떡이는 힌두교 여신 칼리를 광적으로 숭배했는데, 떡이의 신념에 따르면 여신 칼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인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엔 손수건과 올가미를 통한 교사를 살인 수법으로 선택했고, 나중에는 더 발전해서 루말이라 불리는 남자가 머리에 감는 스카프를 사용했습니다. 루말은 평소엔 스카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올가미보다 더 쉽게 숨길 수 있었거든요.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떡이는 단순한 암살단이 아닌 힌두교 여신 칼리를 숭배하는 컬트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칼리에 대한 헌신 행위로 간주했고,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 역시 여신을 달래기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죠. 떡이는 살해한 사람들을 모두 칼리에게 바쳤고, 약탈한 물건 일부 또한 칼리에게 바치기 위해 묻거나 태우는 등 특정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살인은 일종의 숭배행위였고 종교적 의무였죠. 자신들만의 특별한 윤리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도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규칙이 많았습니다. 약탈은 의식에 따라 사람을 죽인 뒤 행해야 했고, 단순히 약탈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죠. 타겟을 고르는 데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계급제 카스트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마는 건들지 않았죠. 브라마는 순결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여성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칼리의 화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 음악가, 댄서, 청소부, 석유 상인, 목수, 대장장이, 겐지스, 강물을 운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
정당하지 않은 희생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성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성이 목격자이거나 상당한 약탈품을 갖고 있는 경우였죠. 목격자는 그렇다 쳐도 약탈품이 많으면 죽인다라 종교적인 이유로 살인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 개소리고 그냥 여행객들 약탈하려고 죽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은 다르다고 주장하죠. 이쯤 되면 칼리는 대체 어떤 여신이길래 이런 광신도들이 탄생했나 궁금하실 텐데, 칼리는 트리무르티라 불리는 힌두교 3대 주신 중 하나인 파괴신 시바의 부인이자 죽음의 여신입니다. 죽음의 여신이란 칭호에 걸맞게 생김새도 무시무시하죠. 그림마다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개의 팔 각 손마다 다양한 무기를 쥔 채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린 머리로 만든 옷을 입었고 피부는 창백한 검푸른색이죠. 무슨 신이 있다구지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칼리는 사악한 악마 락타비자를 죽인 후 기쁨에 못 이겨 승리의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칼리는 생명과 수의 여신으로도 여겨지죠. 힌두교는 생선과 소멸 즉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윤회를 믿는데, 윤회 사상에서 칼리는 죽음을 다스리는 동시에 생명과 창조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보통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마와 싸운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수호의 여신이기도 하죠. 헌신적 정교적 성격의 힌두교 분파들은 대체로 칼리를 자애로운 어머니 여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칼리의 이름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떡이의 신념은 사실 본질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죠. 떡이의 또 다른 특이점은 단원의 자격이 세습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한 소수의 외부인과 떡이가 납치하여 끌어들인 일부 어린 소년들을 제외하면 떡이의 단원 자격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대로 이어졌죠.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말입니다. 암살을 하지 않을 때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내들조차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암살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경찰들은 뭐 하는 걸까요? 지역 경찰과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여행객이 타겟이었기에 자기 관할 지역과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농민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보복도 있지만 무엇보다 칼리 여신을 두려워했거든요. 칼리의 숭배자들을 방해하면 칼리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습니다.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 떡이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시기 인도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나라의 대부분이 영국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는데, 영국 군인인 윌리엄 헨리 슬리먼이 떡이를 소탕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떡이의 작업 방식은 매우 은밀했고 경찰과 관리, 마을 주민이 각자의 이익과 공포심에 따라 암살 단원들을 숨겨주거나 모르는 척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하지만 슬리먼도 보통 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살해 장소가 발견될 때마다 지도에 꼼꼼하게 표시했고 다음 살인이 일어날 장소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죠. 슬리먼은 개인적으로 모집한 경찰들을 상인으로 위장시킨 뒤 그 지역에서 매복하게 하여 떡이들을 잡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리먼은 1830년에서 1841년 사이에 최소 3,700명의 떡이를 체포하죠. 떡이는 빠르게 무너졌고 결국 19세기 말 영국은 떡이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광적이었던 암살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인도의 독립 이후 인도의 범죄 조직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죠.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는 범죄 도시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운 동네입니다. 인도 마피아의 근거지이기도 하죠. 다른 도시들도 치안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이지만 뭄바이는 유독 심합니다. 2021년 9월에는 뉴델리의 법정에서 범죄단체 조직원이 괴한들에게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 가장 최근인 올해 4월에는 조폭 출신인 인도 전 의원이 생방송 중 총을 맞고 피살됐습니다. 이들은 뭄바이 암살단이라고 불리는 떡이 후예들이죠. 근데 사실상 다른 범죄 조직들처럼 돈 되는 나쁜 짓들은 다 하는 놈들이지만요. 뭄바이 암살단은 인도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도 은밀하게 활동 중입니다. 한국은 이해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볼 수 없지만요. 인도의 유서 깊은 범죄 조직 뭄바이 암살단 떡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